정수리 탈모를 고민으로 다른 병원에서 경구 미녹시딜 제제를 처방을 받고 약 한 달 정도를 복용한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어떤 위험 인자는 없는지, 가족력은 없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정말 조심스럽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 만약에 복용하려면 이렇게 먹어라. 안녕하세요. 내부민외과 한성민입니다. 자, 요즘 여성 탈모인들이 미녹시딜만 먹으면 탈모가 다 해결된다는 소문으로 병원에 가서 미녹시딜 처방해 주세요 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녹시딜은 아시다시피 심지어 혈압약인데요. 과연 탈모인들이 먹어서 안전한지, 그 효과와 그다음에 부작용, 그리고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도 6개월 동안 미녹시딜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본 미녹시딜의 허하실 그리고 효과,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한테만 솔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탈모의 원인은 선천적인 호르몬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밝혀져 있고요.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서 유래하는 또 하나의 남성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탈모는 남성의 전유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폐경을 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에서 여성 호르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 존재하는 테스토스테론은 DHT로 전환되면서 폐경 후 여성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두피에 염증이 심하신 분, 그리고 음주나 흡연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탈수,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그다음에 영양의 불균형 등도 모근에 나쁜 영향을 줘서 후천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이런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 요인에 상관없이 혈류 공급을 조금 원활하게 해서 모근에 좋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탈모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자, 미녹시딜은 1970년대부터 혈압약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모증이라는 부작용을 겪음으로 인해서 탈모 치료에 오히려 활용하는 도포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1988년도와 90년도 초반에 도포제는 FDA 승인을 받아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긴 세월을 흐르는 동안 미녹시딜 도포제는 특히 남성처럼 탈모 약제를 복용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여성들한테는 유일한 치료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는 약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있고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2020년도 경부터는 먹는 미녹시딜, 이 탈모제로 사용되었을 때 그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최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이르렀습니다. 미녹시딜의 제형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도포제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구제를 쓸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사안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소규모 연구지만 바르는 도포제와 경구제의 탈모에 대한 효과를 비교했을 때 도포제는 7%, 경구제는 12% 정도로 탈모에 대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수준이어서 경구제가 도포제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경구제가 도포제만큼 최소한 도포제만큼 효과가 있거나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자, 도포제의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을 발라줘야 되고 탈모가 진행된 부분을 구석구석 찾아서 도포를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바르고 나면 머리카락이 찐득찐득하게 뭉쳐서 아침에 도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경구약제는 알약과 함께 물 조금만 드시면 되는 아주 간편한 경과로 복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성 면에서는 당연히 약제가 도포제보다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도포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특히 로게인 폼은 거품형은 괜찮지만 액상형의 경우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그런 찐득한 성분 때문에 두피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구 약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피에 모발이 많이 났으면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발에 대한 효과는 두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얼굴이나 팔이나 신체 다른 부위에
다모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미녹시딜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혈관에 대한 효과 때문에 두통이나 빈맥이나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미녹시딜을 약제로 먹었을 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이슈일 것입니다. 2021년에 드디어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서 1,400명을 상대로 한 미녹시딜을 탈모 용도로 썼을 때 어떤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자, 1,400명의 환자분 중에서 전혀 부작용이 없었던 경우는 80% 정도였고요. 약간의 부작용을 겪은 환자분들은 20% 정도였습니다. 20% 중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모증이었고요. 15%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 정도 중에서도 8.9%는 가벼운 증상이라서 약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이런 불편 때문에 결국 약을 종결하신 분들은 1.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경구의 미녹시딜을 탈모의 치료제로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부작용이 높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약제다라는 결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구 미녹시딜제를 복용했을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모증이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부위에 특히 다모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마나 미간, 그리고 관자놀이나 볼, 또 여자분들의 경우에 턱수염이 나서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53세 된 여자분입니다. 정수리 탈모를 고민으로 다른 병원에서 경구 미녹시딜 제제를 처방을 받고 약 한 달 정도를 복용한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저희 병원에 다른 보톡스를 맞으러 오셔서 남겨둔 환자분이 미녹시딜을 복용하기 전의 사진이 다행히 남아 있었고요. 내원하셨을 때 모습, 우측 사진 모습을 보시면 이마에 굉장히 많은 털이 나서 환자분이 정말 놀라서 달려오신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다모증을 겪고 어떤 분이 겪지 않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녹시딜 경구 약제를 시도하실 때는 저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나한테 그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치료 용량까지 서서히 증량해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제를 끊으면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5개월, 6개월간이라도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에 비하면 용량을 서서히 증량해서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경구 미녹시딜 복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우려는 혹시나 심장에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2월에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34명에게 경구 미녹시딜 5mg을 6개월간 복용시킨 후에 심장 정밀 검사, 즉 24시간 심전도와 24시간 활동 혈압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려한 혈압이 떨어지거나 부정맥 같은 심박수의 변화를 보인 환자는 없다고 나타났고 혈압은 평균 3% 정도만 아주 조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녹시딜 5mg은 심장 부작용 면에서도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다만 연구의 제한점은 젊고 건강한 남성으로 한정된 결과이며 연령이 높거나 여성이거나 또는 기존의 심혈관 질환자의 환자의 경우에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미녹시딜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 혈압도 재고 혈액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인자는 없는지, 가족력은 없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 후에 정말 조심스럽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탈모 치료에 대한 경구 미녹시딜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째, 탈모 치료의 표준요법은 5% 농도의 바르는 미녹시딜이 가장 우선되는 치료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꾸준히 바른 후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시점에서 효과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만약 도포할 부위가 너무 넓은 중증 탈모이거나 두피에 바른 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바르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구 미녹시딜을 써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경구 미녹시딜을 복용할 때는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한 후에 점점 적정 치료 용량으로 증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고령자나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한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경구 약제보다는 바르는 약제를 안전하게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6개월 동안 미녹시딜을 직접 복용해본 결과를 공유할까 합니다. 미녹시딜 복용할 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쉐딩 현상인데요. 약을 먹었거나 발랐더니 모발이 갑자기 우두두두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쉐딩이라고 합니다. 탈모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모발이 빠지니까 당황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새로운 건강한 모발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수명을 다해서 퇴행기나 휴지기로 이행하는 모발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쉐딩은 극복이 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경우에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쉐딩 현상은 없었고요. 그리고 두통이나 부종 같은 합병증도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환자분 중에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약을 복용하시면 오후에 다리가 좀 퉁퉁 붓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저녁에 복용을 보통 권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좀 붓는 듯한 눈주위가 붓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4가지 정도의 흔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우측 사진에 보시면 제가 목 뒤쪽에 이렇게 솜털이 있는데 여기가 새까맣게 털이 올라오는 약간의 그런 다모증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면도칼로 조금만 쉐이빙을 해주면 되는 정도라서 앞으로도 그 효과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체험을 지속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탈모 치료제 중에서 먹는 약 경구 미녹시딜에 대해서 내과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탈모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